이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직 남편과 합의된 것은 없지만 제가 살아남아야겠기에 남편도 모르게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럴싸하게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저는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만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게 조금은 서툴지만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게 만났고요. 처음엔 착하고 저에게 잘 못하는 게 그저 연애가 서툴러서만이라고 생각했네요.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는 취준생이었는데 속내 숨기고 이것저것 재보기보다는 솔직하게 너 좋다, 마음에 든다, 만나보자 하는 적극적인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저와는 다르게 남 눈치 보지 않고 제 할 말 다 하면서 지내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는 다 저를 괴롭히네요. 결혼하자고 제가 착해서 마음에 든다고 어서 결혼하자고 보채더라고요. 근데 그게 외로워서였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였다는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혼자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도 대충 했어요. 그 사람은 그게 크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었고 같이 사는 게 중요했던 것이었으니까. 저는 바보같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많이 휘둘렸고요. 보여지는 게 뭐가 중요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은 그렇게 절 다독였어요. 결혼하니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힘들어도 서로 으쌰으쌰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늘 일방적인 명령, 강요, 통보, 밥해놔, 청소해놔, 정리해놔. 부부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면 싸우고 울고 해도 지금까지도 명령어 통보. 싸움의 시작은 그런 걸 못 받아들이고 제가 발끈하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가는 거고요. 많이 싸우고 편지도 많이 써봤어요. 나는 네 아랫사람도 아니고 부하 직원도 아니다. 그래도 자기가 위래요. 그렇다고 나이가 저보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직도 시부모님의 사고방식이 그런 식이거든요. 가끔 말하다 보면 내 또래가 아니고 무슨 어르신하고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 전 결혼하고 임신 막달까지 맞벌이 했어요. 집안일은 거의 다 제가 했어요. 남편은 제가 임신했다고 대우가 달라지고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같이 병원에 가자 해도 귀찮아했고 집 앞이 시장이어서 뭐 좀 사달라고 하면 과일은 떨이로 다른 건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고 단 한 번도 사온 적이 없었어요. 먹을 건 오로지 자기 먹고 싶은 거 위주로 먹어야 했고요. 제가 임신해서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저를 설득시켜서 기어코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갔어요. 차 타고 나가서 먹어야 하는 건 못 먹는 거라고 생각해야 하고요. 자기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음식점만 다녔어요. 자기 술 마셔야 하는데 멀리 가면 귀찮다고요. 한 번은 일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임신 때 피가 비쳤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회사도 당분간 쉬라 할 정도로요. 근데 남편은 같이 병원 가자 했다고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병원에 나온 것 때문에 자기가 오늘 기분이 나빠서 술 마시러 약속했는데 같이 가재요. 제가 의사 선생님 말 못 들었냐고 난 쉬어야 한다니까 저한테 10,000원 주더니 택시 타고 나머지는 밥 사 먹으래요. 그리고는 술 마시러 가버리고요. 근데 남편이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그날 지각해서 상사에게 혼났던 거였어요. 저희가 부모님 도움을 못 받고 시작해서 돈이 없었어요. 심지어 제가 월급이 6개월이 밀려 있어서 남편 월급으로만 살아야 했어요. 남편은 그게 스트레스였는지 싸울 때마다 절 들들 볶았어요. 빨리 돈 벌어오더라고. 제가 그 돈을 어디다 쓴 것도 아니고 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남편한테 용돈 조록 얼마씩만 받고 살았어요.
돈이 부족해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저는 월급 못 받아오는 죄인이었으니까요. 남편 월급 전엔 돈이 없어서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삼각김밥에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운 적도 많았어요. 그래도 어디 아픈 데 없이 잘 태어나준 아이에게 감사할 뿐이네요. 퇴사하고 그 월급을 일시불로 받았어요. 그 돈 한 푼도 못 쓰고 남편 통장으로 넣었네요. 그제야 남편은 기분 좋아져서 웃더라고요. 임신 6개월째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한 달 놀았어요. 집안일 안 해요. 빨래 일주일에 한두 번? 청소도 마찬가지. 집에 가면 맨날 게임하고 있어요.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밥 먹고 죄다 싱크대에 놔요. 설거지 그런 거 안 해요. 밥솥도 비어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도 배고프다고 저녁 언제 먹냐고 물어요. 싸우기 싫어서 제가 설거지하고 장봐서 밥해서 밥 먹이니 밤 10시. 근데 자기 눈치 주지 말라고 일 알아보는 중이라고 그래서 잔소리 안 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한테 말해도 남편 편만 들어요. 이 사람 술 마시면 주사도 있더라고요. 저한테 막 시비 걸고 그래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고 미안하다고 눈치 보고 그러다 또 술 마시면 저한테 시비 걸고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 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걔가 그러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아이 6개월 때 또 술 많이 먹고 들어오길래 아이 자니까 조용히 들어오라 했더니 자기보다 아이 먼저 챙긴다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난리칩니다. 애가 자다 깨서 그래도 아빠 왔다고 안 울고 방긋 웃으니 애한테 뭘 줬다고 웃고 자빠졌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저랑 애한테 자기 무시한다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다 지쳐 잠들더라고요. 전 잠도 못 자고 날이 밝자 애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아침에 남편이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 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안 그런다고 빌어서 저녁에 들어갔지요. 들어간 제가 등신이네요. 그때 일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우울증이 왔어요. 신경정신과 갔더니 우울증에다 화병이라고 남편하고 이혼을 하던지 양가에 모두 알려서 한번 뒤집어 엎던지 평생 약 먹고 남편 비위 맞춰주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알리니 그래도 내 자식인데 너무 뭐라 하지 말라고 남편 편만 들고 친정에서는 남자가 술 먹고 실수할 때도 있는 건데 너무 그러지 말고 잘 다독여 살라고 그러고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제가 이혼녀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들 체면이 깎일까 봐서 벌벌 떠십니다. 양가에서 아무도 남편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인간은 더 기고만장해져서 설치고 최근까지도 술 마시고 자는 애를 막 깨우고 애한테 시비 걸어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애한테 화내고 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라 소리 지르고 애가 무서워서 울면 울지 말고 조용히 못하냐고 또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애는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끄끄거리다 잠드는데 정말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애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안아주고 제가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빠가 사과했으니 자기는 또 괜찮다고 합니다. 그 인간은 진짜 애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놓곤 저한테는 애한테 너무 미안한데 당신이 맛있는 거 사 먹이고 달래주라네요. 평소에는 애한테 잘한다고 해야 하나 짝사랑 중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애한테 관심 받고 싶어 별 쇼를 다 합니다. 남편은 짠돌이입니다.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그게 싫다고 돈은 열심히 모읍니다. 덕분에 결혼 5년 만에 집도 샀어요. 그건 칭찬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생활비를 주는데 정말 빠듯하게 줍니다. 주는 액수는 큰데 거기에서 공과금, 보험료, 고정지출 다 나갑니다. 그럼 실질적인 생활비는 60에서 70 정도입니다. 근데 자기는 총액수만 따지고 돈 엄청 준다고 생색이고요. 제가 불만을 가지면 저보고 사치 부린다고 내역 뽑아오라며 더 난리를 칩니다.
남편은 돈은 그런대로 잘 벌어옵니다. 맞벌이 하는 것보다 더 벌어옵니다. 생활비 때문에 전 알바도 많이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정규직은 또 결사 반대합니다. 차라리 식당 알바를 하라래요. 이유는 살림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돈은 벌어오고 살림과 육아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으니까요. 남편은 집에 오면 딱 씻고 차려진 밥 먹고 일어나 게임하러 갑니다. 하나도 안 치우고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반찬은 전날 먹은 거랑 똑같으면 한마디 해서 반찬 두세 개는 늘 새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알바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돈 한 푼 못 보태준다고 해서 제가 알바비 모은 돈으로 진행했고요. 당신이 좋다고 시작한 공부니 자기는 돈 못 주고 살림육아 소홀히 하지 말래서 딱 학원에서 공부만 하고 끝나면 집에 와서 애 보고 살림했어요. 시험 일주일 남기고선 시험이 코앞이니 일주일간 저녁 차리지 말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남편 어디 없다고 자기한테 고맙게 생각하라며 생색을 엄청 냅니다. 그해 시험이 무척 어려웠는데 운이 좋아서 바로 붙었습니다. 지위에서 축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남편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용케 붙었네 하며 시큰둥. 그러면서 언제부터 일할 거냐고 잔소리. 시험 스트레스 및 우울증이 쌓일 대로 쌓여서 이때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해였어요. 감정 컨트롤이 너무 안 되고 사람만 보면 말이 안 나오고 눈물이 줄줄 나오고 사람들도 무섭고 내 아이도 무섭고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울기만 했어요. 애 안고 뛰어내리는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너무 심각해서 심리상담 치료를 몇 달간 받았어요. 남편이 비용 반절 부담하고요. 남편은 처음에 이해해주는 척 하더니 술 마시고 오더니 본심을 말하더군요. 네가 집에서 노니까 배가 불러서 우울증이 오는 거라고. 그렇게 또 제 마음을 쑤셔놓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이 사람들도 재미가 없는지 그냥 딱 동거인으로만 행동합니다. 저 역시도 남편을 하숙생 취급하면서 살고요.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는 엄마 좋아해? 그러면 아니라고 그러고 저는 아이한테 아빠가 장난친 거야. 아빠는 엄마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참 기분이 나쁩니다. 제가 그걸로 뭐라 하니까 장난이라고 뭘 그리 심각하게 받아들이냐고 하면서 저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자신한테 돈 쓰는 건 엄청 아까워하면서 하여튼 맨날 돈으로 사람 기죽이고 치사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자고 싶을 때는 식구들이 다 같이 불 끄고 자야 하고요. 자기 놀고 싶을 땐 못 자게 합니다. 애기 어렸을 때도 12시 넘겨 잔 적이 많아요. 자기 술 다 먹고 같이 자자고 해서. 지금은 애 재운다고 들어가면 보통 TV 소리도 줄이고 그러지 않나요? 이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기분이 나쁘면 자는데 불 켭니다. 저희 애가 순해요. 잘 안 울어요. 갓난쟁이 때부터 울음도 짧고 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애 우는 거 5분도 못 견뎌요. 애 울면 애한테 막 소리 지릅니다. 특히 술 취해 자고 있을 때 애 울면 더 심해요. 이번에도 이유 없이 통잠을 못 자고 머리가 아프고 한 게 열흘이 넘어가니 수면제라도 처방받고 싶어서 신경정신과에 갔습니다. 역시나 또 울진의 화병. 남편은 바뀌지 않는다면 이혼하라 하시네요. 부부끼리 대화가 안 통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화내고 막말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이혼하기 전에는 계속 우울증이 재발할 거라고 합니다. 남편도 알아요. 지 못되고 이기적인 거. 사람들이 항상 그러거든요. 와이프한테 왜 그렇게 하냐고 좀 잘하라고. 회사 사람들도 부부싸움 하면 남편 편을 안 들어줘요. 집에 가서 빌라고 한대요. 근데 고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제까지고 봐줘줄 거라 생각하나 봐요. 그렇지만 이제 결혼 생활 7년째인데 이혼해야 제가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혼을 못해요. 왜냐? 제가 돈이 없거든요. 이렇게 계획 없이 이혼하면서 애 키우면서 살기 힘들 거라는 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이 괜찮습니다. 근데 빨라야 2년 아님 3년은 해야 제가 목돈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살면서 돈 모으려고요. 현재 남편이 저한테 한 막말 카톡 캡처해 놓고 다른 곳에다 보관 중이에요. 친정에서 도움 줄 사람이 없어서 저 혼자 일어서려니 쉽지가 않네요. 분명 좋아서 결혼했을 텐데 지금은 좋은 마음은 없습니다. 지쳤어요. 저 웃음이 없어졌어요. 말도 없어지고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남편이 집에 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집이 편하지가 않아요. 제가 쉴 곳이 없어요. 이젠 예전처럼 남편을 대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은 왜 말도 없고 반응도 없냐고 짜증냅니다. 진짜 이혼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추가. 저는 정말 보통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진짜로 대화를 하면 남편이 바뀌나요? 다들 정말 남편한테 이런 대우 받고 하늘처럼 떠받들면서 사시는 건가요? 시어머니 말처럼 남편이 때리지만 않으면 제가 참고 다 맞춰줘야 하는 건가요? 이혼을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가요? 여태 제가 말을 하면 시끄러, 헛소리 하지 마, 웃기고 자빠졌네 하면서 귀 막고 화내고 듣고 싶지 않은 제 말을 듣지 않으려 하니 글을 쓰면 읽을까 싶어서 남편에게 편지도 참 많이 써봤네요. 남편의 반응은요. 내가 편지를 읽어보고 타당하면 생각하면 반영해볼게. 직장 상사에게 보고서 올리고 결제받나요? 카톡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말고 하세요는 딴 데 가서 해 라고 합니다. 위에도 썼다시피 남편은 자기가 못되고 이기적인 거 잘 압니다. 성질 더러워서 다른 사람이 자기 못 건드리는 것도 잘 압니다. 시댁 식구들도 신랑 성질 알아서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알고요. 아무도 자기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 알기에 고칠 생각 안 합니다. 결혼 전엔 욕도 안 하기에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전 욕하는 사람 엄청 싫어합니다. 저 욕 못하고 큰 소리 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남편이 큰 소리 내길래 무서워서 눈물만 흘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다 가식적인 모습이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우리 집은 남편의 왕국입니다. 같이 결혼 생활해서 집을 장만했다고 생각하는 건 저의 착각일 뿐. 남편은 내가 벌어온 돈으로 내가 집을 샀으니 여기는 내 집이고 니들은 나랑 아이 내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 덕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아이한테도 항상 그래요. 아이가 엄마가 오늘 이거 사줬어 라고 말하면 근데 그거 다 아빠 돈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사준 거야. 아빠 말 안 들으면 엄마도 돈 못 받아 라고 합니다. 돈으로 초갑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숨 쉬고 살고 싶어서 일을 합니다. 10에서 20만 원이라도 돈이 더 생겼으면 싶으니까 일을 합니다. 그 돈으로 눈치 안 보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쓰고 싶은 거 쓰고 싶어서 일합니다. 돈이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 때문에 알았습니다. 애 학원 하나 보내는 것도 남편의 허락이 떨어져야 보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보낼 능력이 되면서도 안 보내줍니다. 학원 과목도 남편이 결정한 것만 보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술 마시면서 쓰는 돈은 직장 생활하면서 당연히 써야 하는 거고 애가 배우고 싶은 게 있다고 보내달라고 애원하는 건 돈 낭비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 평소 모습대로 행동해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드네요. 또 우울증이 왔거든요. 숨 막혀 죽을 것처럼 답답합니다. 나를 집안일 해주는 아줌마 취급을 하면서 자기에겐 왕대접을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돼요. 전 하루 종일 멍하게 있는데 자기 술 마시고 싶다고 술 마시라고 강요하고 자기 비위 안 맞춰주면 분위기 나빠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자기 기분 좋게 해주길 바라고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2년 정도 버텨야 하는데 힘내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추추가 저는 감정적으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글 읽고 화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욕도 해주신 분들까지 다들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제대로 된 직업입니다. 시간만 알바 시간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당장 이혼하면 지금 벌이로는 저도 애도같이 고생만 할 뿐이라는 거 알기에 지금 제 몸값 불리는 작업 중입니다. 그게 2년에서 3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격증 따놓은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티 안 내고 이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재산 명의 돌려놓을지 모르기에 제 명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 고쳐서 같이 살 마음은 없습니다. 현재 제가 능력이 없는 거 맞습니다. 능력을 키워서 이혼할 겁니다. 버리기 아까운 여자가 될 겁니다. 지금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정 가도 눈칫밥 먹는 것도 같기 때문에 친정도 안 갑니다. 이혼할 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증거는 하나하나 잘 모으겠습니다.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꼭 후기 올리겠습니다.